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공주대학교 컴퓨터교육과 박사과정 이정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고등학교 정보교과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배경 설명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아직은 학교 현장에서 병행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7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이 이제 교육부에서 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제 학년별로 2015년에는 몇 학년, 2026년에는 어떤 학교는 몇 학년 이런 식으로 순차 적용이 되고 있는데 2015에서 2022로 넘어오면서 디지털 대전환, 인공지능 대전환 이런 시대를 거쳐오면서도 사실은 정말 아랫돌 빼서 윗돌에 올려놓기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좀 사실은 제 연구는 이제 좀 현장 대상으로 이제 표집하는 그런 설문 연구인데요. 어느 정도 결과가 예상되는 그런 좀 사실은 쉬운 연구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경 설명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좀 선행 연구와 그리고 이제 좀 국내외 사례 같은 거를 좀 같이 비교하면서 좀 이제 여러 가지 그래프나 도표들 보실 때 좀 편하게 참고하실 수 있게 배경 설명 먼저 드렸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좀 디지털 대전환 시대라고 이제 작년까지는 주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벌써 AX라고 해서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얘기를 벌써 이제 단 1년 만에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2009년 2009 교육과정으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이제 대학에 진학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학생들 2015나 2022로 개정 교육과정으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는 친구들은 이제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어쨌든 뭐 프로그래밍이라던가 뭐 텍스트 코딩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배우고 대학으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인재 양성이나 디지털 인재 양성에서는 사실은 공교육 역할에서는 초중등 교육기관에서는 정보 컴퓨터 교육 과목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배경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로 방금 말씀드린 시수 부족, 선택 과목 운영의 한계, 대입과의 연계 부재, 인프라 및 교원 부족 이렇게 4가지 문제를 우선 꼽아서 제시를 드렸는데요. 가장 먼저 시수 부족이 총 51시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2015 교육과정 기준입니다. 2015 교육과정 기준을 넣은 이유는 일단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완전하게 현장에 적용이 되지 않았고 본 연구를 진행한 이제 2024년에 제가 통계 분석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좀 더더욱 2015의 교육과정에 더 가까운 그런 현황이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저는 이제 고등학교 교육 현황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저 51시간에는 고등학교에 대한 필수 시수가 없습니다. 고등학교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필수 교육으로 정보 컴퓨터가 이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7시간, 중학교 34시간 이 기준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두 번째 줄에 있는 선택 과목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학교별로 또 교사의 역량별로 또 관리자, 교장, 교감의 이제 좀 그런 좀 선택에 따라서 좀 지역별 격차도 크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다른 여러 가지 비교과가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점인데 대입과의 연계가 부재되어 있습니다. 컴퓨터공학이라는 분야가 좀 이제 한 이슈가 된 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고등학교, 중학교 과정에서 어떤 좀 이루어지는 사실은 생기부나 세특 이외의 좀 내용으로 어떤 성적이라던가 수행평가 이런 게 사실은 대입과 연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프라와 교원 부족입니다. 지금 이제 좀 작년에 굉장히 크게 떠들썩했는데 AIDT,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학교 현장에서 이제 좀 멀어져 있는 여러분들께서는 교육 이제 현장과 그런 쪽의 연구를 진행하지 않으시면 잘 소식에 접하지 못하셨을 수 있는데 지금은 아직 안 그런 시도도 일부 있지만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나라 돈으로 1인 1기기를 보급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태블릿 혹은 노트북을 대부분의 학생이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건 17개 시도 내마다 조금씩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는 이제 좀 이제 논문 본문을 죄송합니다. 참고문헌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만큼 사실은 결과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연구였다라는 그런 좀
내용을 기반으로 좀 도출한 시사점은 정보교과의 그 교사의 수급 부족, 그리고 실습 환경이 노후화되어 있고 인프라의 부족 한계가 공통적으로 이제 조사가 되고 있어서 이런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구 목적과 연구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연구 배경을 좀 제가 동일하게 목적으로 삼아서 현장 문제점을 어떻게 좀 재확인할 수 있을까, 좀 결과가 예측이 된다고는 했는데 이걸 어쨌든 현장의 의견을 듣고 이걸로 이제 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어쨌든 현장의 실제적인 그런 의견을 좀 파악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에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설문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문제는 이 정보 교사 대상으로 제가 설문을 진행을 했는데요. 사실 아무래도 같은 공동체라는 혹은 그룹으로 묶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공통 이해 관계자이기 때문에 연구 문제에 벌써 연구 문제에 벌써 예상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을 그 자극적으로 넣어서 진행을 했다가는 사실은 그런 통계적인 의의가 없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연구 문제는 조금 포괄적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 고등학교 정보국가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개선점은 무엇인가? 라는 내용으로 개방형 응답도 좀 이제 같이 설문을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 대상입니다. 연구 대상은 이제 총 70여 명의 중등 정보교사 대상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중등 정보교사지만 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정보 컴퓨터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의 시도에서 참여를 하셨는데요.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이렇게 3개 시도에서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사 도구 같은 경우는 이제 41개의 문항을 통해서 온라인 설문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점 척도로 이제 대표적으로 5점 척도로 그런 객관식 문항을 진행을 해서 100점으로 환산해서 통계를 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신뢰도는 0.754에서 0.837로 아주 좀 확고하진 않지만 좀 그래도 준수한 신뢰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통계는 이제 2024년 10월 중순에 마친 다음에 그 SPSS 버전 27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첫 번째입니다. 아까 이제 좀 말씀드렸던 교육 시수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교육 시수가 충분한가에 대한 이제 정보교사 70명에 대한 설문 응답이 100점 기준으로 44.2점이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는 지금 필수 시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그 시수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기본 프로그래밍, 컴퓨터 구조, 컴퓨팅 사고력과 같이 사실은 이제 좀 교과 내용과 별개로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기본 역량도 좀 함양하기 어렵다는 개방형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해외 선진국 사례 비교해서는 우선 미국, 영국, 에스토니아의 사례도 이제 그 2020년 이후에 교육과정이 아니라 저쪽에서도 2010년 중반부터 운영되고 있던 교육과정을 대입한 거기 때문에 또 한국도 2015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비교를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해외 사례 중에 아까 이제 첫 번째 연구 목적에서 말씀드린 좀 대입 연계도 부족하고 졸업 요건이나 필수 과목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첫 번째 사례로 미국 같은 경우는 23개 주가 컴퓨터 과학 과목을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졸업 요건, 필수 요건으로 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23개 주 내에 대다수의 주가 대입 연계까지 연계를 하고 있고 또 공립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57.5%가 필수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처럼 주 단위가 아니라 저희 나라처럼 국가 단위 중앙체제 교육부와 같은 그런 미니스트리형 운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영국은 이제 필수 과목으로 운영을 하면서도 2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필수로 교육하고 1개는 뭐 파이썬과 같은 텍스트 기반 언어를 반드시 교육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100시수, 학교장 재량으로 100시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도 2015 교육과정에 51시간 중 17시간 그게 이제 2022 교육과정에 들어서 초등은 34시수가 되었습니다. 초등 34시수 중에 절반인 17시수는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로 학교장 재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장 재량으로 100시수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거랑
개편돼서 늘어난 시수가 학교장 재량이 17시수로만 되어 있는 것은 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학교장 재량이라고 좀 편성된 그 17시수에는 교장 선생님들이 그 남는 시간에 정보교과 운영이라 이렇게 안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좀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3개국에서는 좀 교육 시소도 충분하고 진로와 연계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그 중앙 체제적으로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시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 두 번째입니다. 교육 환경 및 자원에 따른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교사분들 대상으로 어떤 교육과정, 정보교과를 운영하는 데 있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면서 만족도를 100점으로 환산을 해보았습니다. 우선은 프로그램의 다양성, 최신 기술 반영, 디지털 기기 관리, 교육 환경, 교육 자원, 예산 지원 부족, 정책 지원 부족, 이렇게 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사실은 교육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교사의 개인의 만족도에 대한 조사하다 보니까 100점 환산으로 하면 좀 이제 보시기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통계적으로 도출을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노후화된 컴퓨터를 여전히 이용을 하고 있고, 인공지능이나 데이터과처럼 이제 2022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그런 좀 첨단 프로그램이나 이제 GPU가 필요한 그런 수업은 사실 그런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장비를 가지고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빠르게 변하고 있는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콘텐츠를 좀 꾸준히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그런 개방형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정책 지원 측면도 사실 앞에 디지털 기기나 그런 최신 기술 반영과 좀 거의 유사한 측면인데요. 예산적인 지원이나 정책적인 지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프라나 그런 좀 정책이나 예산이 통합적으로 재검토되어야 된다는 결론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TE 검증을 하고 보니까 저희가 이제 70명의 충청권역에 있는 정부교사들 대상으로 진행했던 그런 조사 중에 여러 가지 배경 변인이 있었습니다. 소속한 시도교육청, 그리고 교직 경력이 몇 년이나 되셨는지, 선생님의 성별은 어떠신지에 대한 이런 좀 내용도 T-테스트를 해봤는데, 여기서는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조금 이제 연구 문제를 토대로 진행하는 조사에 뒷받침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원이 겪는 현장의 직간접적인 어려움입니다. 이건 이제 복수응답으로 설문을 드려서 응답 비율을 이제 막대 그래프로 표시를 했는데요. 그래서 좀 높은 순으로 말씀드리면 학생들의 학습 수준 차이, 과중한 업무, 교육 시수 부족, 그리고 환경에 대한 변화에 대한 적응 어려움, 동기 부족, 자원 부족, 이렇게 꼽았습니다. 학습 수준 차이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교육과정 같은 경우에서는 17시수가 필수, 17시수가 학교장 재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너무 2배 정도의 그런 큰 편차가 발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좀 어떤 학교는 학생들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떤 학교는 학생들이 좀 배우는 기회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이제 수준 차이도 발생을 하고, 또 저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정보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정말 기본적인 텍스트 활용도 하지 못하고, 진짜 컴퓨터 활용이나 예전에 이제 ICT 활용이 저희 우리나라 정보교육에서 교육과정이었을 때 한글이나 엑셀, PPT 이런 단순 작업은 사실 정말 꿈도 못 꾸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에 좀 직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장에서도 학습 수준 차이가 정보 수업을 운영하기에 가장 어렵다, 이런 내용을 응답을 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학생 요인입니다. 학생에게 어떤 문제점이 있다, 이런 내용은 아니었고, 학생들이 관심도나 역량에 따라서 조금 이제 수업에 참여하기가 어렵고 교사로서 수업을 진행하기가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제공했던 설문에 대한 응답입니다. 저기 파이 그래프가 제가 이 텍스트 크기를 좀 실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겠다 같은 경우는 제가 옆으로 따로 뺐어야 됐는데, 이제 위에서부터 보시면 5점 척도인데 매우 관심 있다가 왜 아래에서 2번째지 하고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매우 관심 있다와 관심 있다를 응답한 이제 좀 4점과 5점을 응답한 이제 비율이 23%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공학이나 관련 학과에 좀 진학을 이제 하고 싶다라는 이제 응답 비율이 23%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에 대한 어떤 흥미가 사실은 진로 선택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라는 내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체적으로 관심 있다, 관심 있다, 매우 관심 있다, 관심 없다에 대한 비율을 보시면 사실은 이제 이거는 좀 이제 학습 분위기에 관련한 내용이기는 한데 이제 필수 과목으로 모의고사나 이런 데 지친 학생들은 정보 과목, 미술 과목, 체육 과목, 음악 과목 이 시간을 기다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냥 과목 자체에 대한 흥미보다는 조금 이제 그런 국영수사가 주요 과목에 지친 학생들이 그래도 참여도는 조금 보이고 있다. 컴퓨터를 다루는 과목이니까 기초 흥미는 가지고 있다. 좀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기반으로 개선 방안을 조금 수립을 해봤습니다. 이건 이제 앞서서 나왔던 그 주요 문제점들과 개방형 응답을 기반으로 해서 좀 이제 개선 방안을 제안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행용과 선진국 사례를 중심으로 했을 때 정보교과를 대학 입시와 연계하는 것을 좀 개선 방안 중에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보 담당 교원의 추가 선발, 세 번째로는 정보교과의 교육 시수 증가, 네 번째로는 필수 과목으로 전환입니다. 여기서 필수 과목 고등학교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입 연계와 같은 경우는 좀 개방형 응답에서는 그래도 이제 비교과로서 누리고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정보교과, 정보컴퓨터 교과라는 것이 수능이나 모의고사와 연계되는 과목이 된다면 이것도 이제 성적을 위해 조금 소모가 되는 그런 이제 반작용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천적 개선 방안입니다. 그래서 제도적 변화가 사실은 이제 중장기적인 그리고 또 국가 정책과 연결된 그런 과제라면 조금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런 실천 방안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이런 내용을 개방응답과 마찬가지로 좀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수 부족이나 교육 격차가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온라인 공동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죄송합니다. 이제 지금 학점은행제가 또 뜨거운 감자인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필수 과목으로 지정할 수 없는 이유도 학점은행제나 그리고 사실은 이제 주교과가 운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수를 이제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17개 시도가 2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온라인 학교를 개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학교에서는 학점은행제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수요는 있지만 이제 절대 다수의 투표에 이기지 못해서 개설하지 못한 그런 교육 과정들을 지금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도 대학교처럼 수강 신청을 통해서 이제 수업을 신청하고 있는데, 폐강이 돼서 듣지 못하는 교과를 온라인 학교를 통해서 들을 수 있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온라인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장기적인 제도를 기다리기 전에 우선은 그런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을 통해서 조금 우선은 임시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다가 1번 의견이었고, 교육환경 개선으로는 노후 디지털 기기 교체, 최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도입, 그리고 실습 환경 인프라 구축입니다. 지금 이제 교육부에서 특교금으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작년까지는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기기를 구매하고 보급을 했었는데, 이제 태블릿이 보급된 학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원래 이제 컴퓨터실 환경이 조금 노후화되었다 했던 경우에는 그 학교의 정보 수업은 이제 태블릿으로만 운영되어야 하나, 이런 이제 또 어려움도 봉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교원 전문성 강화입니다. 이제 교사가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이제 교육 과정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좀 학교 현장에서 이제 개별하는 교육 과정을 적용해서 수업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또 교사라는 그룹은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는 이제 그룹을 통해서 조금 피어러닝이나 이런 게 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그룹이다 보니까 AI나 빅데이터와 같은 이런 좀 첨단 교육과정 같은 것들을 이제 정보교사가 꾸준히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개선 방안을 도출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역량 향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교육과정 단위에서 좀 이제 진행되지 못했던 기초 컴퓨팅을 역량을 강화하고, 또 이제 학생들이 이제 수준별 교육 편차가 있었다 보니까 이런 거를 맞춤형 교육으로서 좀 회계할 수 있는 그런 역량 향상의 기회가 필요하다고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장 이 대입과 정보 교과를 연계시킨다. 요거는 이제 좀 단기적으로는 보기 어려운 방향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학교 그 학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동기부여 프로그램이라던가 흥미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개선 방안으로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주요 결론으로는 이제 제도적 지원도 부족하고 구조적인 좀 기반이 모자라다 이런 이제 대다수의 의견을 통해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완전히 아직은 안착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단기 지원과 장기 지원은 아까 이제 방금 좀 설명드렸던 내용과 동의를 하면서 그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보교육 생태 구축이 좀 시급하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신 점? 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 부부이라고 합니다. 그 중요 제언점으로 그 문제 해결점으로 그 대학 입시와 연계